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 이런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저 사람의 서재에는 어떤 책이 꽂혀 있을까? 만약 그들의 서재에 초대받을 기회가 생긴다면 흔쾌히 응하실 건가요?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 공간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책방 번역가의 서재를 운영 중인 박선형 번역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번역가의 서재를 운영하는 박선영 번역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일본어 번역가이시면서 동시에 서울 서교동에 있는 책방 번역가의 서재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시기도 합니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번역가의 서재는 현역 번역가인 제가 번역가로 활동을 하면서 네. 좋은 번역서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국내 유일의 서점입니다. 올해로 8년차 운영하고 있고요. 오, 지난 5월 5일이 7주년 생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2018년에 생겼군요. 네. 그때 오픈할 당시에도 번역서 전문 서점으로는 유일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까? 네, 번역가가 운영하는 서점은 다른 지역에도 더러 생겼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번역서만 소개하고 비치하는 서점은 번역가의 서재가 국내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서점을 차릴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이게 청소년기 때부터 네.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이제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거주하던 가족의 영향으로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본 문학을 전공하고 또 동식 통역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동시 통역가? 네, 먼저 동식 통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동식 통역가 겸 일본어 강사를 거쳐서 출판사에 입사해서 수년간 편집자로도 일을 하면서 그때 이제 출판 편집과 일본어 번역을 병행을 하다가 번역이라는 작업에 흠뻑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몰입하고 싶어서 퇴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번역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번역을 하다 보니 편집하는 일보다 더 재밌던가요? 네, 아무래도 네. 좀 다르지만. 다르죠. 근데 네. 비슷한 면도 있잖아요. 네. 어차피 원작자의 의견을 좀 살려야 된다는 건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번역을 하면서 편집의 경력이 아무래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죠. 네. 재미는 번역이 훨씬 재밌다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까?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역가들은 보통 프리랜서시죠? 네. 그러면 경력이 없을 때 첫 번째 책에 대한 일이 나한테 오는 게 어렵지 않나요? 네. 아니, 왜냐면 누가 나한테 일을 줘요? 난 잘 모르는데.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서 새내기 번역가가 데뷔를 하기는 녹록진 않아요. 그래서 그죠.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출판 번역가 그 양성하는 아카데미에 문을 두드려 봤고요. 네. 그래서 저는 비교적 순탄하게 첫 역서를 그곳을 통해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책이 괜찮았나 봐요. 그렇다고. 아니, 판매도 판매지만.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출판 업자들이 봤을 때, 네. 이 책은 번역이 잘 됐다라고 네. 생각했나 봐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네. 그러니까 일이 계속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네. 이거 책 하나 내고 바로 들어왔습니까? 네. 네. 바로 이어졌어요. 그럼 네. 그다음부터 지금까지는 안 끊기시는 겁니까? 네. 아유, 실력자시네요, 그러면. 엄청난 실력자시네요. 몇 권 정도 번역한 것 같으세요? 지금 거의 한 15권 이상인 것 같고요. 네. 네. 그 가운데 이제 뭐 절판단 책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좀 오래됐기 때문에요. 네. 뭐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일본 책 번역은 끊임없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소설뿐만이 아니라 뭐 자기계발서. 저는 이제 말하기 책을 냈으니까 말하기 책들 뭐 나오나 많이 보는데 일본 사람들이 쓴 말하기 책 번역하는 것도 정말 많은 것 같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뭐 번역가가 우리나라의 일본어 번역가, 뭐 영어 번역가 언어마다 다 있지만 책의 장르들도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뭐 자기계발도 있고 소설도 있고 주로 어떤 장르를 하십니까? 저는 평소에 에세이하고 인문서, 뭐 예술서 이런 걸 즐겨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에세이를 주력해서 번역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많은 에세이들을 번역을 했었고, 뭐 예를 들면 뭐 서점은 왜 계속 생길까라든지, 뭐 좋아하는 마을에 볼 일이 있습니다. 뭐 이런. 그리고 근간 작품으로는 야마우치 마리코라는 젊은 작가가 쓴 에세이가 있는데요. 쇼핑과 나라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쇼핑관아. 네, 재밌습니다. 이세탄 백화점에 대한 추억을 그린 그런 책인데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고요. 또 제가 그림책을 무척 좋아해서 좀 여러 작가의 책을 모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본 작가인 미야코시 아키코 작가의 안녕하세요 따찌입니다라는 그림책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림책 번역은 좀 쉽겠네요. 그게 아무래도 글자가 적잖아요. 분량은 적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이 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데요. 약간 시적인 함축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네네. 그리고 뭐 의성어라든지 의태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제가 옮긴 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그 연령층이 좀 이렇게 확장된 책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아닌 어른들도 이렇게 읽으면 좀 감흥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고심을 했어요. 원문과 좀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편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그러니까 번역할 양은 적은데 한 줄 한 줄에 들어가는 공은 더 많은 네. 그렇군요. 그림책이.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사람마다 번역하는 스타일도 참 많이 다를 텐데 우리 번역가님의 스타일은 어떤가요? 어떤 원칙을 세운다든지 혹은 어떤 흐름으로 번역하신다든지. 네, 제 경우에는 일단은 초고를 네. 최종 원고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초고 작업 기간이 좀 긴 편이고 초고를 최종 원고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보통 이제 초반부에 보통 원문을 막 분석을 하고 또 자료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때 이제 초고 작업 시간에 저는 공이나 시간이 굉장히 넉넉히 필요한 편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통 이제 번역가마다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랑 반대로 초고 번역을 러프하게 하고 이제 수정을 막 거듭하는 번역가가 있는 반면에 저는 초고를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수정하는 과정에서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작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쪽이 좀 더 맞는 것 같고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마감에 다가오면 굉장히 초조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여유롭게 그래서 좀 바꿀 것도 이렇게 잘 보이고 오타도 잘 보이고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 좀 원칙이라고 하면은 한 작품마다 단어장을 만들어 두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새 작품을 작업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겹치는 표현들을 이렇게 번역할 때도 은근히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되기도 해서 빼놓지 않은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어장을 만들어두는 게 필요하겠네요. 왜냐하면 작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주 쓰는 낱말들이 있고 또 그 낱말의 뜻을 어떤 특정한 뜻으로 사용하는 작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통일성을 갖추려고 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가끔 이게 안 된 책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번역책들인데 이거는 다른데?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군요. 그럼 작업하실 때 꼭 지키는 어떤 루틴이 있습니까? 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신다든지. 저도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고서 정한 루틴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일정 분량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조금씩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해서 그래서 매일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좀 맞는 방법인 것 같아서 그런 루틴이 있고 또 취미이면서 뭐 일이기도 한데 사전을 자주 찾아봐요. 그래서 그래서 뭐 사전을 토파보기, 정독하기 뭐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튼 사전을 많이 찾아서 예문을 보고 어떻게 쓰이는지 연관어도 검색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는
그걸 약간 취미 삼아 하기 때문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점은 이렇게 사전 너무 보다 보니까 정작 이렇게 작업 시간이 줄어들고 네,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네. 여튼 뭔가 다양한 언어의 사전도 취미로 평소에도 보고 또 번역 작업할 때는 특히 국어 사전을 네, 주로 봅니다. 사전이 보면서 계속 옆길로 새기 시작하면 정말 멀리 가죠. 네. 종이 사전을 보십니까? 네. 전자사전 안 보시고요? 네, 전자사전은 네. 좀 필요하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종이 또 넘기는 또 그 맛이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궁금한데 사전 어떤 거 보세요? 사전 다양하게 봅니다. 아, 진짜요? 네.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민중사 사전도 보고, 네, 설마 그 옛날에 나온 그 네, 네, 우리말 큰 사전 이런 것도 보십니까? 네, 아, 정말요? 네. 근데 그거는 평소에는 보진 않지만, 네네. 네, 정말 뭔가 필 받았을 네, 때 봅니다. 이거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네. 또 적합한 단어를 골라가면서 네. 작업을 하시는데 번역을 하다가 가장 즐거운 순간은 언젠가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정말 매 순간이 그래요? 즐겁습니다. 네. 왜요? 그게 이제 어려운 문장을 만나면 또 그걸 다듬어 가는 과정이 뭔가 약간 무형의 어떤 것에서 유형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 또 제가 옮긴 문장이지만 마음에 들 때가 있잖아요. 있죠. 그럴 때는 진짜 너무 신나고 빨리 이거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설레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완성물이 나와서 이제 출간되어서 독자들의 또 평이 좋으면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하고 뭐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정말 저에게는 즐거운 순간순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많은 번역가님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원문을 처음 접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원문을 처음 접하는 사람의 행복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좋은 문장을 만나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첫 독자로서 무척 짜릿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완성물의 평이 좋았을 때도 짜릿하다고 하셨는데 네. 보통 독자들이 네. 이 책은 번역을 정말 잘했네요. 이렇게 말 잘 안 하지 않나요? 아주 드물게 보는 것 같은데. 그 드문 게 저는 좀 몇 번 있어서 그래요?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첫- 지인인가 싶었는데 정말요? 아니었더라고요. 네. 첫 번째 그 번역가에 대한 칭찬 기억나시겠는데요? 네. 무슨 작품이었어요? 한 두세 작품이 있었어가지고요. 네. 에세이인데 좋은 마을에 볼 일이 있습니다도 그렇고 이번에 쇼핑과 나도 네 그렇습니다. 뭐 오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신 네 그런 리뷰를 봤는데 네. 정말 꼼꼼히 보셨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뿌듯하시군요. 네. 좋습니다. 번역가의 집은 왠지 책으로 꽉 차 있을 것 같아요. 네. 집에 몇 권 정도 가지고 계세요? 뭐 세어보진 않았는데 모으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렇게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이걸 소개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생겨가지고 네네네. 책방까지 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만 이렇게 소유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싶다. 네. 네, 그런 마음이 큽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네. 그래요? 그럼 그런 마음으로 책방까지 차리신 네. 겁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이런 뭔가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재와 같은 공간에 모여서 같이 취향도 나누고 책 이야기도 드론드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꽤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현실화하면서 서점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책방이 요새 정말 어려워서 뭐 규모가 크던 작던 하도 이제 대형 서점들 위주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정말 동네 서점이 참 어려운데 이 지금 말씀하시는 서점은 독립 서점이면서 동시에 번역서만 드리는 전문 서점이에요. 7년 이상 책방을 이끌어 갔다는 것도 전 대단하게 느껴지거든요. 잘 됐다는 것 자체가. 네. 근데 저도 이제 돌이켜 보니까 네. 7년이라는 게 어떻게 흘렀는지 사실 좀 순식간에 지난 것 같은 그런 감회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굉장히 다채로운 그런 7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솔직히 저는 처음에 서점을 열 때 뭔가 언제까지 해야지, 뭐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지 이런 목표라든지 계획이 딱히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들을 좀 많이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만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컨셉이 굉장히 좋다. 번역서만 있고 번역가가 운영하는 그런 서점이니까 되게 차별화가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컨셉 자체도 실은 제가 워낙 국내서보다 번역서를 좋아하고 또 즐겨 읽다 보니까 그런 책을 소개하는 서점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또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게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 기간에 사실 팬데믹도 있었잖아요. 네네. 어떻게 네. 버티셨어요? 그때 단골분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러니까 도와주셨다기보다는 그냥 평소와 같이 늘 뭐 참새 방앗간 들리듯 그렇게 늘 와서 인사도 나눠주시고 그렇게 마스크 너머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도 도란도란 나누고 저도 이제 꾸준히 사실 뭐 저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뭐 굴곡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늘 뭐 그런 뭐 어려움이 있어도 다 같이 함께 평상시처럼 잘 견뎠고 그냥 매일매일이 즐거운 뭐 하루라고 생각하고 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렇게 이끌어 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 좀 전문성을 좀 강조한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제가 번역가다 보니까 원서 읽기라든지 뭐 아니면 북클럽을 많이 여기저기서 하시는데 그것도 좀 이렇게 제가 선택한 책을 이렇게 같이 읽고 또 영화도 보고 좀 특별한 북클럽도 하고 운영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음악을 같이 이렇게 좋은 문장을 읽고 낭독하고 음악을 듣는 음감회 뭐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또 이달의 전시를 하고 있어요. 매달. 이달의 전시요? 네. 그거는 이제 근처에 크고 작은 그런 출판사들이 많죠. 주변에 마포구에도 많고 또 파주에 출판단지 그 출판사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근거리에 많이 있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출판사를 알리는 그런 전시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달의 전시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좀 다른 곳과 다른 그런 전문성을 강조한 점을 좀 높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시도 재밌겠네요. 네, 이달의 전시도 재밌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음악 한 곡 감상해 보겠습니다. 직접 추천을 해주셨어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그 방금 음감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번역가의 서재에 음악을 맡아주시고 또 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시고 계시는 번역가 겸 기타리스트 박정우님의 연주곡입니다. 제목은 작은 기적이고요. 이 곡은 그 죽어있는 듯 보였던 메마른 나뭇가지에 새잎이 움틀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것이 기적이 아닐까. 뭐 거창하진 않지만 봄의 작은 기적을 떠올리면서 작곡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 또 봄이고 번역가의 서재 생일도 5월 5일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봄이 지나고 성큼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마음을 달래려고 이렇게 함께 감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박정훈의 기타 연주입니다. 작은 기적. 박정훈의 기타 연주로 작은 기적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영미님 멋진 곳이네요. 궁금해서 가봐야겠네요. 국악동무님 목소리가 지적이고 우아하세요. 번역의 세계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2242님 우와 번역가 멋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8376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찬 만들면서 듣고 있습니다. 종이사전이 좋죠.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번역가의 서재를 운영 중인 번역가 박선영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번역가의 서재 이 책방에 대한 얘기를 살짝 들어봤는데 프로그램이 참
재밌습니다. 프로그램만으로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거 프로그램 어디서 좀 보고 싶은데 그러면 어디 가서 봐야 됩니까? 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아. 네, 번역가의 서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만 네, 공지하고 네,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 프로그램이나 네. 혹은 뭐 시간이나 네, 비용이나 이런 게 나와 있겠군요. 네, 네. 그렇군요. 그 중에 이제 원서로 배우는 일본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아주 인기가 높다면서요. 네, 2018년에 책방을 열고 가장 먼저 시작한 프로그램이고요. 네. 현재까지 매달 쉬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히라가나 문자부터 시작하는 초급, 중급, 그다음에 고급 이렇게 세 개 과정을 모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초급과 중급반에서는 그 과정에 맞는 그림책을 선정을 해가지고 함께 읽고 또 이렇게 문법 어휘를 습득하는 그런 과정이고 고급반은 번역가 지망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깊이 읽고 네 그런 옮기는 과정을 함께 고민을 하고 또 배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번역가의 서재의 모든 프로그램의 취지이기도 한데요. 전문성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니즈가 있고 인기가 있고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다른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뭔가 무작정 따라하는 것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오래 운영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전문성을 살려서 그 진심은 통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네네. 진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보니 많은 분들이 꾸준히 함께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어를 좀 깊게 배우고 싶은 분들은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겠네요. 네. 그래서 뿌듯한 것은 네. 이렇게 저희 고급반 들으시고 실제로 번역가로 데뷔하신 분도 오, 네, 한 두 분 계십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근데 일본어는 정말 한 글자도 잘 못 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책으로 써 있는 글로 써 있는 걸 보면 보기만 해도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게 왜 띄어쓰기를 안 하죠? 한자가 네. 네,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글자가 완전 쫙 붙어 있으니까 일단 보는 순간 읽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게 뭐 제가 일본어를 못해서 그러는 거긴 합니다만 근데 일본어 배운 사람들 얘기가 처음에는 되게 쉬운데 갈수록 엄청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네, 일본어 문법이 좀 네. 규칙적이고 네. 예외가 없고 좀 그래서 기초 단계에서는 좀 쉽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자에서 많이들 어려움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일단 단어하고 표현이 네. 좀 문화를 이해해야만 좀 체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번역가로서도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그 실제로 이제 문화를 알아야지만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잘 이렇게 묘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고 관용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어휘가 상당히 방대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급 단계까지 오르기까지는 조금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그게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그 단어의 쓰임도 뭐 네. 누가 하느냐, 누구에게 네. 하느냐에 따라 네. 계속 달라진다고. 네, 맞아요. 참 어렵습니다. 네, 존경어도 좀 우리와는 다르고요. 네, 쓰임이 많이 복잡한 편입니다. 저는 근데 제가 일본말을 잘할 것 같은지 일본만 가면 사람들이 자꾸 일본말을 말을 시켜가지고요. 저는 일본어를 못합니다라는 한 문장만 그냥 외워서 씁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네. 그냥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네. 누가 물어보면 네. 저는 일본어를 못합니다. 이것만 딱 말해요. 네. 이거 해보라고요? 반말인데? 일본말도 반말로 배워가지고 올해와 니혼고는 와까라나이 이거 반말이죠. 네. 예. 근데 이것도 존댓말을 배웠는데 그건 또 안 외워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반말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달의 전시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십니까? 이달의 전시도 올해 7년 차에 접어드는데 매달 네. 새로운 출판사랑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콜라보 도서 전시입니다. 역시 이것도 번역서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서교동 인근에 처음에는 이제 서교동 인근의 중소형 출판사와 함께 그들의 책을 알리고 싶은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너무 많죠, 서교동 인근에. 네. 사실 큰 출판사도 뭐 창비 있고 을류만화사 있고 하지만 작은 출판사 정말 수도 없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거론
하자 보면은 뭐 진짜 뭐 50개 이상이 될 수 있는데, 네. 어이구. 그래서 최근까지 저희 그 이달의 전시에서는 70여 개가 넘는 출판사와 함께 네. 계속 꾸준히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달의 전시를 하는 이유는 그 출판사와 출간된 책들, 뭐 그 출판사의 뭐 정체성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소개하고 싶은 그런 응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열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엄청 좋은 취지예요. 참여하시는 출판사 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네,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번역가의 서재 SNS 인스타그램인 거죠. 여기에 또 오늘의 책 추천이 거의 매일 올라온다고 들었습니다. 또 책방에 드리는 책도 직접 큐레이션 하시고 다 읽어보고 큐레이션 하는 건 솔직히 힘들잖아요. 어떻게 기준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우선은 제가 좋아하고 주목하는 작가들의 번역서를 그 국가별이나 장르, 주제별로 큐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좀 다양하게 소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간과 구간의 비율도 고려를 하면서 또 구간의 경우는 좀 절판이 되기 전에 사라지면 좀 아쉬운 그런 책들이 많거든요. 있죠. 네, 그런 좋은 책들을 발굴해서 좀 일부러 소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좋은 책의 기준은 다양하겠지만 제의 기준으로는 이제 같은 세계문학이라도 제가 느끼기에 조금 편하게 읽히고 그런 이렇게 독자들이 읽기 쉬운 그런 책을 좀 직접 읽어보고 비교해서 좀 소개하고 있고요. 네. 또 오늘의 책 추천 책은 그렇게 매주 큐레이션한 책들 가운데에서 신간과 구간을 적절히 배분을 해서 좀 특별한 날에는 그날과 어울리는 뭐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문장을 따로 고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히비스님이 저도 일본어 번역에 도전하고 싶은데 엄두가 좀 안 나더라고요. 라면서 석준님이 그렇게 일본어 말씀하시면 왠지 무서워할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한 말이 좀 무서운 말이었습니까? 아니 뭔가 단호하게 얘기하면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을 그렇습니까? 것 같습니다. 네. 웃으면서 친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헷갈리실까봐. 좋은 책, 그렇죠. 좋은 책, 참,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팔리는 책이나 인기 있는 책이 있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내 기준에 좋은 책과 이 책은 좀 더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많이 하시겠군요. 그런 것을 좀, 구별해서 좀 다양하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베스트셀러만 있는 서점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베스트셀러만 있는 건 아니다. 네. 새싹 문자예요. 8081님 반갑습니다. 7주년 축하드립니다. 5월 5일에 꼭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아쉬웠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는데 라디오 듣다가 어이쿠 했습니다. 사전투표 참여하고 후딱 달려가겠습니다. 2612님 새싹 문자예요. 참 좋은 말씀, 참 좋은 시간 찾아가고 싶은 서재라고 하셨어요. 8081님 혹시 저기 깜빡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지금 저 생방송 중이거든요. 이제 15분 후에 보내드릴 테니까 그 이후에 가셔야 됩니다. 지금 가시면 주인장 안 계세요. 번역가의 안목을 기대하면서 책방을 찾는 손님들이 아무래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독립서점을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잖아요. 이 서점의 주인장은 나랑 좀 책 스타일이 맞아. 이런 느낌을 갖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손님들이 책 추천 요청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이 기억에 남는 손님이나 혹은 책 추천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요. 너무 많아서 진짜 뭐랄까 하나만 거론하기가 어려울 정도일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은 책 추천은 많이 요청하세요. 선물할 책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해서 친구한테 뭐 선물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일단 호구조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취향에 관련해서 굉장히 제가 상세히 여쭤보고 추천을 해드리는데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선물 드린 분, 선물 받으신 분이 너무 좋아했다면서 본인의 책을 또 구매하러 또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정말 기억에 남는 손님은 너무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단골분들은 제가 진짜 너무나 가족처럼 그렇게 애정하는 분들이라서 한 분만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번역가인 걸 모르고
그냥 서점인 거라고만 알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럴 때 이제 가끔 제가 번역한 책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화들짝 놀라세요. 그래서 그래서 번역가의 서재군요. 막 이렇게 하시면서 꼭 그 책은 구매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 책을 소개하면 10이면 9은 구매를 해주셔서 가끔은 제 책을 권유하곤 합니다. 네. 네. 자기 책을 파는 아주 효과적인 네. 방법인데요.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번역서의 매력이 뭔가요? 번역서의 매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나라의 언어에 따라 뚜렷한 그런 개성이 느껴지는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나라마다 다른 생각과 언어, 또 사람, 풍경마저도 고스란히 좀 담겨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그래서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알고 싶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뭔가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제 경우에는. 그래서 어디론가 저를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세계 여러 곳을 이렇게 막 다니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매력이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매력적이다. 네, 네. 번역가는 좀 외로우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문자도 그렇게 옵니다. 지금 하마님이 목소리가 차분하셔서 번역도 차분하니 잘하실 것 같아요. 나단715님이 차에서 들으며 출석합니다. 목소리 차분하고 너무 좋으십니다. 0012님이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책 내용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차분하고 인내심 많고 조용한 성품이 성공의 비결 같네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의 인식이어서 외로우실 것 같다. 협업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책방 주인이면은 이제 여러 사람과 만나고 또 소통하고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좀 상반된 성향의 두 일을 같이 하는 건 어떤가요? 완전 상반된다고 보기는 힘든 것은 네. 이제 일단은 매개체가 책이기 때문에 그 성격은 저는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몰입하는 그 몰입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균형을 좀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스스로도.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낮에는 책방 일을 하고 번역은 주로 밤에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체력 분배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일단 낮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책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영향을 가지고 또 이렇게 밤에 번역 작업할 때 그게 에너지로 또 끌어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좀 체력 안배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체력적으로 좀 힘들지 않게 밤샘 작업을 좀 안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왜냐면 책방 일에 좀 영향이 갈 수가 있어서. 그쵸.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균형을 잘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일을 다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긴 하죠. 네. 요즘 이런 질문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그 번역기의 성능들이 점점 좋아지고 그 생성형 AI들이 번역을 꽤나 잘하는 수준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도 번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부터 비슷한 강연을 하나 한 적이 있어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근데 앞으로 더 편리해지고 더 진화할 것 같아요. 그러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번역, 특히 이 문학의 가치는 이렇게 정확하게 그냥 의미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번역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글을 옮기고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의 생각과 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또 번역가의 일이고, 또 그것을 우리 독자들에게 이렇게 알기 쉽고 또 읽기 편하게 그렇게 그런 문장으로 옮기는 것도 번역가의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결국 그 독자의 입장 또 작가의 입장 그 사이에서 이렇게 줄다리기를 잘 하면서
좋은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역할까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기계가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이고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문학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비문이라고 해도 그게 문학적이라면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계가 번역하는 거는 데이터로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문장으로만 번역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 가치는 저는 정말 천지 차이일 것 같고, 네. 그래서 문장을 읽는 사람들의 느낌마저도 그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모르겠어요. 그 성능이 진화해 갈 수는 있겠지만, 네. 가치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시네요. 성능은 진화할 텐데 네.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 AI가 아무튼 많이 생기고 많이 발전하면서 참 뭔가 신경 써야 되는 직종들이 많아졌어요. 번역가도 아마 그 중에 한 분이 아니실까 합니다. AI가 발달해도 책 속의 미묘한 뉘앙스를 따라잡기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선영 번역가님처럼 몇 년치 노하우가 있는 분에게는 못 이기죠. 3717님이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1145님이 번역가의 서재 6월에 서울 갈 일이 있는데요. 딸 학교 근처라서 꼭 같이 가보고 싶네요. 문학의 가치 전달을 진심으로 하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번역가의 서재를 운영 중이기도 하시고 또 번역가이시기도 한 우리 박선영님과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는 계속 기억에 남는 게 아까 그 프로그램 가운데 일본어에 관련된 프로그램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배우신 분 중에 두 분이 번역가로 데뷔도 하셨다. 그러면 전문 번역가를 양성하는 일로도 더 발전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거든요. 네. 뭐 학교를 낸다든지. 네. 아닙니까? 전혀 생각 없으신 표정인데요? 네. 네. 책이 좋아서, 네. 책을 많이 읽고, 알리고 싶습니다. 네. 번역가의 양성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어떤 소설을 보거나 에세이를 보거나 할 때 작가 이름만 보고도 확 책을 집어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번역가가 있다면요? 어떤 번역가 이름을 보면 우리가 무조건 한번 집어볼까요? 너무 많은 번역가님이 계셔서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책이 많아서 한 분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럼 힘들 제가 것 같습니다. 언어를 지정해드릴까요? 언어를? 독어! 독어요? 몇 명 없을 것 같다. 독어! 그거 말고 오늘 저희 마침 무교 독서에 번역가님이 오셔서 같이 책을 읽어요. 네. 독서 모임에. 근데 이탈리아 번역가님이 김지우 번역가님이라고 네. 엘레나 페란테라는 소설가의 번역서만 주로 맡아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사실 초면인데요. 네. 이따가 만나 뵙겠지만, 그분 번역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고 싶고, 또 방금 제가 작은 기적, 그 기타리스트, 네네네. 박정음, 그분도 영어 번역가님이시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그분의 번역서도 근간에 나올 예정인데요. 또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김지우, 영어의 박정훈 이 두 분 이름을 좀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도 궁금합니다. 번역가로서도 궁금하고 책방 주인으로서도 궁금하고요. 네, 일단 제가 지금 에세이를 집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 서점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깊이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 책이 잘 출간이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거는 수건 사업이긴 한데, 제가 출판업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래서 올해는 좀 구체화 시켜가지고 내년에는 꼭 닻을 올리고 싶고요. 네. 일을 더 하신다고요? 그런데 책과 관련된 일이니까 좀 사부작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이제 끝에 인사 한 말로 좀 남겨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7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을 그냥 묵묵하게 해왔더라고요. 네. 매일매일 그냥 똑같은 일을 그거를 이렇게 질리지 않고 그렇게 묵묵하게 지속해가는 그런 보람, 즐거움을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책방 운영하는데 그렇게 느끼면서 작업을 하고 싶고요. 책방 운영도 그렇고 번역 작업도 그렇게 해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행복한 오늘, 지금을 이렇게 놓치지 않으면서 소소하게 잘 운영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책방 번역가의 서재를 운영 중인 번역가 박선형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